돌봄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돌봄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돌봄 대상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돌봄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돌봄 대상자와의 대화법, 돌봄 활동 시 유의사항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평소에 가족, 직장 등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인간관계의 질이 좌우되겠죠? 특히 돌봄 활동은 봉사활동이기 전에 어르신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원활한 돌봄 활동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돌봄 대상자와의 대화법과 돌봄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특성을 숙지한 후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돌봄 대상자와의 대화 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배운 돌봄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화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청력과 시력이 저하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경직성과 내향성이 강해지며 언어적 능력 또한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어르신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얼굴을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이야기하되 너무 높은 소리로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돌봄 대상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은 청력이 나빠 듣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로만 대화하지 않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즉 몸으로 하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청하면서 고개 끄덕임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말을 잘 들어드리며 어르신 말에 아 또는 네 등으로 맞장구 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어르신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가치관을 고치거나 고집을 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어르신의 생각을 고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는 대화는 오히려 적대감을 갖게 함으로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의 평소 생활 습관이나 심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되 시간을 두고 어르신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어르신의 신상에 관한 비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봄 대상자와의 대화법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돌봄 활동을 하다 보면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에 더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신 어르신들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치매 어르신의 경우 장애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사소통 기술과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대화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청각장애 어르신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청각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청각장애 어르신에게 몸짓 및 얼굴 표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색안경, 커다란 책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어르신은 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와 글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입술 모양을 정확하게 하여 청각장애 어르신이 입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쉰 후 다음 문장을 말합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도 얼마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어르신이 오래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여 여전히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말아야 하며 모르면 여쭤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경우 이를 설명해 줍니다. 글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어르신도 알아보실 수 있도록 글자를 휘갈겨 쓰지 말고 정자로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어르신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표정을 관찰하여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 어르신과의 의사소통할 때 방법입니다. 시각장애 어르신은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대화하는 상대의 존재나 위치, 표정, 문자 등을 알아보기 어려워 가끔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이야기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어르신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을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본인 소개 등 먼저 말을 건네어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어르신과 보행을 할 때에는 돌봄 봉사자가 반보 앞으로 나와 어르신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여덟 번째, 어르신이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명사들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홉 번째, 대필하게 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세 번째, 언어장애 어르신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언어장애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장애 어르신과 의사소통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르신과 이야기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합니다. 두 번째,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합니다. 세 번째,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립니다. 다섯 번째,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합니다. 여섯 번째,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현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합니다. 네 번째, 치매 어르신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인지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언어장애까지 동반되므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말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친숙한 사람의 이름이나 물품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이 되면 말수도 줄어들고 전혀 말이 없어져 버릴 수 있지만 스킨십, 문자,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거나 목이 마르다거나 하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픈 것을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외에 어르신의 상황을 주위에서 관찰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어르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비웃으면 대상자가 상처를 입으므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나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물건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자꾸만 다른 곳에 가겠다고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밥 먹은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재촉하는 등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놓아둔 곳을 잊어버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면 돌봄 봉사자는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서랍 속은 찾아보셨어요? 하면서 함께 찾아보고 어르신이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의 속도에 맞춥니다. 치매 어르신 대부분은 동작이 느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대하고 어르신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그때마다 어르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가 높은 톤이면 어르신은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대할 때에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표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인지기능 저하로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 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또한 대명사보다는 명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합니다. 일곱 번째, 어르신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며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시고 외출해요. 보다는 식사하세요, 양치하세요, 외출해요 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시력과 청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얼굴을 마주보고 가까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을 뒤에서 부르거나 걷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신체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어르신이 듣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기다렸다 말을 겁니다. 아홉 번째,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접근할 때는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도 아침 8시예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예요, 주무세요 라고 말하며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줍니다. 열 번째,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합니다. 치매 어르신과 말할 때는 유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낯선 어휘는 어르신을 불안하게 할 수 있고 자신과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향 사투리로 말을 걸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일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12번째,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세수했는지를 물어볼 때 세수하는 몸 동작을 하면서 질문합니다. 13번째,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는 것, 대상자의 손을 이끌어 지적하는 것 등 말이 아닌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먼저 신호를 보여주고 나서 대상자가 따라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돌봄 활동 시 돌봄 봉사자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주의사항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익하고 꾸준한 돌봄 활동을 위해서는 돌봄 대상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돌봄 봉사자의 기본 원칙과 마음가짐. 첫 번째, 돌봄 봉사자와 돌봄 대상자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돌봄 활동을 자선 활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동등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로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돌봄 활동은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를 통해 배우는 기회가 되는 상호 활동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돌봄 봉사자는 돌봄 활동을 하기 전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을 준비합니다. 특히 노출이 심한 옷, 꽉 끼는 옷, 슬리퍼, 맨발 등은 삼갑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을 만날 때는 전염병과 청결에 유의합니다. 만약 본인이 감기,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에 걸렸다면 돌봄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완쾌될 때까지 활동을 연기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뵙기 전에 반드시 30초간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청결에 신경을 씁니다. 네 번째, 어르신과 한 약속은 잘 지킵니다. 어르신은 돌봄 봉사자들에게 심리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약속을 사전에 양해 없이 어긴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방문할 시간 및 돌봄 활동 내용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볍게 대화하는 도중에 한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봄 활동이 어려울 경우 돌봄 코디네이터에게 미리 전화나 연락을 취합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돌봄 활동에 익숙해지면 돌봄 봉사자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욕구가 돌봄 활동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가능한 어르신이 원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돌봄 활동의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어르신께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 무조건 다 해드리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돌봄 봉사자가 오히려 부담을 가지게 되어 돌봄 활동을 오래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돌봄 봉사자가 도착해서 미처 겉옷을 벗기도 전에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 여러 부탁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돌봄 봉사자도 처음에는 열심히 요구에 응해주었지만 어르신께서 설거지거리 등을 모아두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돌봄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무리한 요구의 수용은 돌봄 활동 지속의 가장 큰 방해 요인입니다. 어르신이 돌봄 활동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에는 정중히 거절하고 수행기관으로 연락하여 돌봄 코디네이터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어르신의 옷이나 소지품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물건 정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건 정리를 하기 전에는 꼭 어르신에게 여쭤보아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돌봄 봉사자가 칼이 위험한 곳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여 주방 서랍 안에 넣어둔 적이 있습니다. 돌봄 봉사자가 돌아간 후 어르신께서 칼이 없어졌다면서 놀라 수행기관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돌봄 봉사자와 연락이 닿아 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칼이 없어져서 놀랐다며 불편한 속내를 보이셨습니다. 오랜 습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니 여러분들도 꼭 어르신께 여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개인적인 비용으로 어르신께 건강 드링크나 집에 있는 밑반찬을 자주 가져다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자 오히려 빈손으로 방문할 때면 어르신께서 푸념하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교류가 아닌 정서적인 교류로 돌봄 활동에 임해주세요. 아홉 번째, 돌봄 대상자의 비밀을 지킵니다. 돌봄 봉사자는 돌봄 활동 시 돌봄 대상자에 대해 충분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돌봄 대상자에 대해 여러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는 돌봄 대상자가 당신을 믿는 신뢰감에서 말해준 것들이거나 돌봄 봉사자의 돌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관에서 돌봄 봉사자에게 알려준 것들입니다. 하지만 알게 된 정보들은 돌봄 대상자의 개인정보이며 만약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돌봄 봉사자는 결코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특정한 정보 한 가지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에는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재산적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일지라도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정보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활동 중 돌봄 대상자와 동행하여 외출하게 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체적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는 돌봄 대상자는 병원 진료, 산책,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 물품 구매 등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돌봄 봉사자가 외출에 동행하여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출 동행의 경우 외부 요인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동행 전, 동행 중, 동행 후로 나누어 외출 시 주의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행 전 반드시 숙지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돌봄 대상자의 외출 목적과 장소, 시간을 파악한 후 돌봄 코디네이터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외출 동행 돌봄 활동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두 번째, 돌봄 활동이 가능하다면 돌봄 대상자의 외출 목적과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돕습니다. 세 번째, 돌봄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 및 장비를 점검합니다. 네 번째,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외출 장소에 적합한 교통정보 및 교통수단을 숙지합니다. 단, 자동차를 이용한 외출 동행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우려로 활동이 제한되니 자동차를 제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병원 진료 동행 시에는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필요시 기저귀, 여벌옷, 약, 물 등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본격적인 외출 동행 활동을 진행해야겠죠? 동행 중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외출 목적에 맞게 신속히 활동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의 경우는 돌봄 대상자 또는 돌봄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합니다. 두 번째, 도보시 보폭을 잡게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 쉬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세 번째,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승하차 시 돌봄 대상자의 몸을 돌봄 봉사자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하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 케어뱅크 기초교육 수료 후 돌봄 봉사자의 자격을 얻게 되면 자동으로 자원봉사종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돌봄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통해 돌봄 봉사자를 경제적, 신체적 손실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돌봄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돌봄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절차에 맞게 상황을 처리하고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활동을 마무리해 주세요. 첫 번째, 외출해서 돌아오면 집 안을 환기하고 돌봄 대상자의 얼굴과 손발을 씻게 하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착용한 소지품 및 의복 등을 제자리에 보관하고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스러웠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봄 대상자와의 대화법, 돌봄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숙지하여 돌봄 대상자에게도 돌봄 봉사자에게도 만족스러운 돌봄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학습해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